실제로 제가 만났던 그 내담자 중에는 막 퇴직을 하고 자기가 정말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퇴직을 하신 그 퇴직금을 한창 그때 몇 년 전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주식에 투자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투자하자마자 하고 나서 채 2달이 지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특히 아마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 그때 굉장히 많은 금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주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상담에 와서는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상담의 10회기 중에 한 3회기 정도를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것 때문에 그 대통령 얘기를 하거나 막 그 비난을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는 그 내담자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린 잘 들어주는 작업을 초반기에는 합니다. 이제 3회기까지 제가 듣다가 이제 이걸 만약 계속하면 한 10회기까지 계속 하시겠다 싶어서 제가 잠깐만 호흡 한번 하고 잠깐 멈춰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처음엔 잘 못 멈추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 6개월 동안에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뇌 신경회로에 이 말의 순서가 마치 녹음되듯이 이렇게 마치 저장되듯이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 얘기를 하기만 하면 자, 잠시 멈춰 보십시오. 지금 심장이 어떠세요? 심장이 엄청나게 뛰고 있고 이분이 말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기분이 나빠지고 호흡도 굉장히 거칠어져 있었어요. 눈동자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지금 심장을 한번 느껴보세요. 심장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이 기억을 떠올리고 이 말을 할 때마다 선생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신경계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같이 긴장하고 분노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시나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멍하듯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멈춰 보십시오 하고는 잠깐 눈을 감고 좀 심호흡을 하시고 이 심장 박동도 느껴보시고 호흡도 느껴보시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주의를 과거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조금씩 그 감정이 가라앉고 호흡도 조절이 되는 그것을 그분이 그 순간에 경험을 하신 겁니다. 이게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자주 소환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하면 그 기억을 뇌는 그리고 우리 신체는 실제로 그 상황과 내가 지금 이것을 떠올렸다라는 사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작동합니다. 흥분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을 내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이고 이게 반복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었네 라고 아는 순간 그 경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가 매몰되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것을 목격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거가 잠깐 멈추어졌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냐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몸과 마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감각으로 몸의 어떤 그 반응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이게 현재로 주의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과거의 기억으로 가 있던 그 주의가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을 하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가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네요. 이 얘기를 스스로 하셨어요. 그 순간에 그걸 이제 알아차리신 거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실제 경험으로 그 순간에 그것을 목격하는 순간 그런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내가 멈춰야겠구나. 그리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선생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이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씩 웃으면서 없지요. 자, 이분은 이 통찰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얘기를 훨씬 줄였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려고 할 때 스스로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또 이 기억으로 또 이 말을 하려고 하지요,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순간순간의 마음 챙김의 그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이제 돌아가셔서 또 이런 생각이 일어나거나 할 때는 이런 명상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개인 세션 중에 실제로 이제 명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음챙김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서 상담을 지속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외부로 향하던 그 비난이 멈추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으로 주의를 가져가면서 그 다음으로 다시 이렇게 표면으로 떠오르는 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자기 비난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다시 또 다른 자기를 좀 더 고통스럽게 하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실은 이 마음이 그 외부를 향해서 막 이렇게 그 비난을 하던 마음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것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그보다 좀 더 내면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후회와 그다음에 자책을 하는 마음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 마음 역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계속 좀 지켜보고 함께 상담을 해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고통을 만드는 아주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과 기억을 반복해서 하는,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이런 활동이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더 고통을 초래하고 그것을 지속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분의 사례가 굉장히 잘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여기에 쓰는 에너지를 지금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좀 돌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이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 내가 전념할 수 있도록 이분이 조금씩 자기의 일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피폐해져 있었던 자기의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자기를 돌보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를, 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스스로를 돌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않도록 하는 마음 훈련을 반복해서 하면서 자기를 돌보는 기술로서 이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회기 정도 이제 상담과 그 다음에 마음챙김 명상을 같이 하고 나서 그분 스스로 나는 평소에도 이 명상을 좀 지속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도 가끔씩 저희 센터에 오십니다. 물론 일상은 회복되셨고요. 가끔씩 이제는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때 큰 공부했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되셨습니다. 왔을 당시에는 굉장히 몸과 마음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병증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잘 회복하시고 일상으로 잘 복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챙김 명상이 단순히 이게 꼭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 자기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꾸준하게 훈련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를 압도할 때 오히려 이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도 합니다.